네, 전남 여수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10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이 현장 한번 보시겠습니다. 어제 오후 2시 전남 여수 마레터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. 보시다시피 차량이 좀 정체가 되긴 했지만 평온했습니다. 그러다가 갑자기 대형 트레일러가 미친 듯이 질주를 하더니 차들을 그대로 잇따라 들이받습니다. 지금 뭐 불꽃이 나고 연기가 지금 자욱하게 지금 터널을 안을 메우고 있는데요. 배태우 차장, 이 사고 원인이 나왔습니까? 네, 사고 원인은 많은 분들이 짐작했던 것처럼 졸음운전으로 결론이 났습니다. 이 운전자 유 씨가 점심을 먹은 후에 날씨가 덥고 해서 피로가 몰려와서 깜빡 졸았다라고 스스로 진술을 했습니다. 예. 결국 졸음운전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사고를 낸 거죠. 참 이 참혹했던 사고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담당 경찰관에게 저희들이 직접 들어봤습니다. 터널 내부에 이제 차량이 많이 정체가 돼 있었는데 화물 차량이 이제 2차로 쪽으로 이렇게 쭉 오다가 브레이크를 거의 못 밟은 상태로 2차로 쪽에서 이제 거의 사고 직전에 핸들을 1차로 쪽으로 꺾은 것 같아요. 바로 뒤에 있던 차량 한 대를 치고 그대로 이제 쭉 앞으로 가버리면서 차량 10대 연쇄 추돌이 된 거죠. 운전자도 다쳐가지고 광양 어디 병원에 지금 치료 중이거든요. 일단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그 간이 진술만 받아진 상태입니다.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입니다. 살인미수는 이제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러 차를 밀어버린 것은 아니니까요. 현재까지는 졸음운전으로 보고 과실범으로 해서. 아니 멀쩡하게 운전을 하다가 뒤에 졸음운전한 저 트레일러 운전자 때문에 정말 생사가 오가는데요. 저희들 법감정상으로는 살인죄를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. 야,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앞에 있는 차들을 보고 일부러 내가 가서 대형 트레일러 들이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살인은 아니라고 보는데 과실은 맞습니다. 과실은 그러니까 실수라는 거죠. 실수라는 건데 이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요, 실제로 운행을 하다가 뭔가 앞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도 쉽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없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동도 안 되는 거예요. 워낙 자체가 무겁고. 그리고 저런 트레일러나 컨테이너 이런 것들은 브레이크를 밟아도 뒤에 이런 짐칸의 무게 때문에 이게 앞으로 쏠려버리기 때문에 운전자도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게 그대로 또 가서 또 앞에 사람도 더 다치게 하거든요.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저런 차량들을 운행하는 분들은 일반 차량보다 더 주의를 더 심각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사실 졸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저런 것들을 좀 세분화시켜서 이거는 구체적인 일부러 사람을 죽인 건 아니라도 거의 그 정도에 준할 정도로 조금 더 무겁게 처벌을 하고 대신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졸린 상황에서도 운전하지 않을 수 있을 만한 환경도 같이 갖춰줘야겠죠. 그래야 사고를 막을 수 있죠. 저거는 정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저런 상황들은. 지금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차들은 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대형 트레일러가 정말 질주를 합니다. 배태호 차장, 이 과속 여부는 어떻습니까? 네, 다른 차량들은 굉장히 보시는 것처럼 천천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트레일러가 달려와서 이제 들이받죠. 근데 경찰이 이 모습을 확인을 하고 당시 시속이 그 규정 속도가 시속 80km입니다. 근데 이 시속 80km보다 더 높여서 운행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당시 그 상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양지열 변호사님, 이 과속이 죄가 더 무겁습니까? 아니면 졸음운전이 죄가 더 무겁습니까? 과속이나 졸음운전이나 그냥 과실 쪽으로 연결되는 건 똑같습니다, 사실은.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또 터널 입구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이 과속을 하고 있었더라도 이게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상황인지 아니면 설령 그냥 제 속도로 갔더라도 터널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를 만한 상황이었는지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 고속도로에서 이 사고뿐만이 아니라 터널에 많이 사고가 일어나니까 조금 더 전방에서 터널 안이 지금 정체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 같은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. 그래야 지금 속도를 보다가도 내가 과속으로 가건 아니더라도 저기서는 좀 멈춰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. 그렇군요. 이호선 교수님, 지난달 17일에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사고가 있었습니다. 20대 아가씨 4명이 정말 애꿎게 희생을 당했는데 그때도 터널이었고요. 그때도 졸음운전이었어요.
또 등장을 했어요.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졸음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을까요? 이게 지금 마치 쌍둥이 사건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 너무 안타까운데요. 이번에도 인명피해가 났고 사실 깜짝 놀랄 것이 똑같은 상황처럼 한쪽에서 우리가 봉평터널에서는 거대한 버스가 일반 그 작은 차량들을 들이받았고 이번에는 트레일러가 이제 들이받게 된 건데 예. 이 골리앗 같은 이 거대한 차체가 들이받을 때는 사실 방법이 없는 겁니다. 그리고 워낙에 차체가 크기 때문에 이게 브레이크를 밟아도 앞쪽에 있는 차를 들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동일하게 졸음운전이었다는 거예요. 이 얘기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뭐냐면 혹시 이 그 차체를 운전하는 분들의 근로 환경이 어떠한가? 예. 그 제 시간에 도착해야 되고 빨리 도착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근무 환경의 문제는 없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우리 그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구조적인 문제를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사고가 발생한 마레터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죽음의 도로라고 이미 정평이 나 있을 정도로 이미 여러 번의 반복적 사고가 일어났던 곳이기 때문에 도로 결함의 가능성. 그렇죠.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예. 있다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한 차량이 조심해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또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관심뿐만 아니라 개선도 함께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군요. 예, 저는 이번 사고 보면서 그 말씀하셨듯이 그 아주 쌍둥이 사고처럼 이렇게 일어났잖아요. 똑같은 사고가 예. 일어났는데 이런 대형 버스를 운전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대형 그 트레일러나 이런 차량들을 그 운영하는 분들은 좀 휴식의 의무화 같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예. 운전하기 전에 반드시 몇 시간 이상 그 휴식을 취하도록 의무화를 해놓는다면 그 운전자들도 사업주들한테 요구를 할 수 있을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법적 제도를 좀 마련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군요. 생각합니다. 어제 사고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2차선에 있던 흰색 차량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뒤에서 저 트레일러가 굉장히 과속을 해서 이제 달려오니까 뭔가 낌새를 챈 것 같습니다. 급하게 지금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을 하려다가 미처 한순간에 저 차에 들이받아서 참변을 당했는데요. 양지열 변호사님, 저 가족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, 정말? 글쎄요. 더더군다나 저분이 이제 고창에서 농사 지는 분인데 여수 저쪽 도로 끝에 가면 향이람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땅 끝이거든요. 정말 예. 굉장히 좋은 데인데 그곳을 가려고 했다가 노모는 그 자리에서 숨지시고 큰 누나도 의식 불명 상태이고 나머지 가족들도 지금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예. 한 사람의 잠깐의 실수가 저렇게 한 가족을 풍비박산을 만들었지 않습니까? 정말 그게 진짜 어떤 일인지 좀 심각하게 의미를 좀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정말 영문도 모르고 졸지에 어머니를 잃어야 했던 이 가족의 슬픔 무슨 말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졸음운전 너무너무 야속합니다.